표면 높이 자료를 나타내주는 PSMSL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저희가 진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총 38개 자료들 중 결집률, 분포도, 기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총 17개의 검조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년 기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PSM-SL에 나와 있는 한반도 주변 검조소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표들을 보시면 주황색은 남해, 그리고 파란색은 동해, 보라색은 제주, 그리고 노란색은 서해에 위치한 검조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 나와 있는 정상 자료 비율, 기도와 동도, 자료기간 등 또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수 시기를 계산하기 위해 구글어스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기후지수, AO 지수, PDO 지수, ENSO 지수를 알기 위해 노아라는 미국 해양대기청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PSMS에서 관측소에서 관찰된 연구 결과들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 원시 자료를 그래프를 나타내신 거 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측 자료가 보이실 건데, 저희는 이런 계측 자료를 없애기 위해 현형 예상법을 이용하여 계측 자료를 보관하였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모든 검조소에서 관측된 해수면의 기준 높이는 다름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편차를 새롭게 계산하여 모든 자료의 해수면 높이를 똑같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17년 동안 해수면의 장주기 상승률을 정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회기 직선을 구하였는데요. 밑에 보이는 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형회기 직선을 구하기 위한 식인데, 저희는 아직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밑에 식을 활용하지 못하여 저희는 엑셀에 있는 수지선 삽입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선형회기 직선을 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선형회기 추세 제거 및 이동 평균 계산입니다. 장주기 성분이 제거된 2년 이상의 균열 등등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회기 성분 제거 및 25개월 이동 평균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밑에 표는 5년의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연구를 하였고, 저희가 연구 결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장주기 분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해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4.72mm/연도이고, 동해 평균 5.14, 남해는 5, 그리고 서해 평균 3.89, 제주 평균은 4.98입니다. 그래서 동해, 제주, 서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동해, 그리고 제주, 서해입니까? 저희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생각으로서는 해류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릉도,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라 했는데요. 저 3번 보기와 같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군산은 기울기가 0.1601, 그리고 울릉도는 기울기가 7.4974로 두 그래프가 군산은 가장 낮은 기울기를 기록하였고, 울릉도는 가장 높은 기울기를 기록하였던 두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다시 한번 더 울릉도가 되겠고,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군산이 되겠습니다. 또 4번의 보기와 같이 침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속초, 침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 군산. 왼쪽 표를 보시면 아까와 표가 조금은 다른데요. 장주기 증가율과 검조소 고도, 그리고 침수 시기까지 모두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침수 시기를 계산할 때 검조소 고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것의 단위를 통일을 한 다음에 증가량, 장주기 증가율로 나누어서 침수 시기를 구했을 때 침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 침수 시기 수가 가장 적은 196년으로 가장 적은 속초, 그리고 군산으로 43,750년으로 가장 큰 군산이 침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련 변동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경련 변동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17개 지역 중에 10개의 지역을 선택하고 평균을 내 정보율로 목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때 이 10개의 지점을 선정한 기준은 상반 개수를
발표한 두 자료의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상관 계수가 1일 때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 상관 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의 자유도를 고려해 저희는 상관 계수가 0.67보다 큰 해역의 지점을 선정하여 이렇게 빨간 선으로 보이는 그래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독 2018년에만 하수면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지수 AO, 북극 진동지수, 니노, 엘니뇨 지수, PDO, 태평양 10년 진동지수와 같은 방식으로 상관계수를 계산해 비교를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해수면과 그런 대표 기후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05, 0.15 그리고 0.07로 큰 유의미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도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립해양조사원에서 35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를 구했을 때 약 10.7cm 상승, 즉 1년에 약 0.3mm가 상승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7년 동안의 자료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4.72mm가 1년 동안 상승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35년의 결과보다 최근 17년 동안의 결과로 보았을 때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침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속초,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군산입니다. 저희가 이런 침수 가능 시기를 구한 방법이 해발고도 나누기 증가량으로 구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해수면 변동을 고려했을 때는 기준면 상승 및 하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 경련 변동 그래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을 때 기후지수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람 변동, 강물 유입, 기후지수들 간의 중첩표까지 추가 자료를 통해 이용하여 2008년 전후로 해수면이 낮아진 역학적 이유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